도심 속에서 발견된 싸늘한 주검. 최근에 노숙자가 분자체를 발견이 되는데 복부 쪽에 충격에 의한 출혈이 있다. 자연사인가 타살인가? 그분도 노숙자죠. 노숙자예요? 자기 말로 때렸다고 그런 말로 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수사 단서될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열쇠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며칠 전에 분자체를 발견이 되는데 국가수에서 보험 결과 복부에 좀 출혈이 심하다는 그 결론이 나와가지고 일산경찰서 강력 4팀 관할 구역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내상이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최대한대로 신속하고 빠르게 CCTV 확보하고 목격자, 그 다음에 참고인들을 확보하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건 다 접고 이 사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상.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변산사건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이 변사 사건인데 관내 지금 노숙자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야외고 또 노숙자이기 때문에 과장이 판단하에 부검을 해본 바 지금 아직까지 뭐 문서상으로 아직 안 받았지만 당일 부검 결과 보면은 그 복부 쪽에 좀 충격에 의한 출혈이 좀 있다라고 지금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은 아니고 일단은 폭행치사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려고 해요. 가벼운 폭행도 피해자 문용수에게는 치명상일 수 있었다. 그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내부 출혈을 피할 수 없었던 피해자 문용수. 현재로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이 그의 아지트였다는 것과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뿐인데 일단은 뭐 탐문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일단 뭐 노숙을 하는 노숙자로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뭐 노숙자들 상대로 그런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탐문을 해봐야죠. 늘 혼자였기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유일하게 피해자를 애도하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노숙자들에 대한 사건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사건은 이 변사 사건 발생하기 한 2주 전에도 요 병원에서 노숙자가 하나 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부검 결과 뭐 장기에 출혈이 있다고 그러니까 타살 혐의점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평소 그가 지내던 곳으로 인적이 드문 다리 밑이었다. 피해자가 어디 있는 건지?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는 쪽으로 이쪽에는 노숙 같기는 딱 좋은 장소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보질 못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자다가 죽었단 말이야.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머무는 공원과 떨어져 홀로 이곳에서 지냈다는 피해자. 다리를 지붕 삼아 살던 그는 이곳에서 잠든 것처럼 고요하게 숨을 거뒀다. 혹시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닐까? 또 다른 흔적이나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 숨겨진 피해자의 삶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공원 쪽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걸었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 가면은 그 저 지하차도 있잖아. 네. 지하차도에서 그 일산동 넘어서 섹터를 정해서 이계조로에서 CCTV 예. 그 개인 거하고 그다음에 방법용 주차한 거 확인해가지고 예. 동선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근데 그 왜 도로 쪽에는 CCTV가 없고 차도 바로 옆에 저기 있지 저 네. 보이는 게 CCTV야. 저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바로 우측에 보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정면에 번호 찍는 CCTV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 저기 저 앞에. 복잡한 도시에서 이방인처럼 외톨이로 지냈을 그의 행적이 CCTV에라도 담겼을까? 지금 이 루트에 있는 CCTV를 다 보시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변사자가 이동한 통로를 이동로를 좀 보려면은 어차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니까. 피해자와 소통했던 유일한 사람은 그와 처지가 같은 노숙자들이었다. 그들이 주로 모인다는 인근 공원과 주검이 발견된 다리까지는 약 3km. 이 안에 모든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대로변을 비추고 있는 인근 아파트의 CCTV가 첫 타자가 됐는데 형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는 좋은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죠? 카메라 진짜 좋은데? 너무 안 좋아.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초점도 지금 좀 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화질마저 흐릿해 피해자가 이 앞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식별해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없으세요? 없어. 이쪽 주변에는 없어. 딴 데 가봐야지 뭐. 피해자의 발길이 닿았을 곳이라면 단 한 군데도 놓칠 수 없다. 그날 밤 강력 4팀 형사들이 현장 주변 CCTV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어디 벌써부터? 한밤중에 공원에 등장한 남자의 인형에 형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혹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 아니야.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잖아. 정상인인데. 이곳 역시 워낙 유동 인구가 많아 식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혹시나 놓치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구역을 나누어 섬세한 분석에 들어간 형사들. 시간 뭐 나왔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없어? 네. 대준은? 안 나와요. 하지만 용의자는커녕 피해자의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림자처럼 살아와 CCTV에서조차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걸까? 5, 6일 정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쭉 봐왔는데 현재까지 지금 CCTV에서는 우리가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수사 단서될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로 혹시 눈에 띄는 일은 없었는지 탐문을 벌여보기로 했다. 지금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노숙자들한테 다 소주 사가면서 수사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한 놈이 이제 소주 먹으라 그러는데 노숙자들도 좀 그런 게 있지. 뭐 소주 한 병 먹고 아이 됐어요 막 이러고 가잖아. 근데 이놈은 엄청 시키는 거야. 뭐 소주도 시키고 고기도 시키고 막 소주 무지하게 먹고 막. 그래서 웃긴 놈이네 알고 봤더니 이놈이 나중에 술이 취해갖고 다 불어주더라고. 오히려 노숙자들이 진짜 정보를 많이 아는 경우가 많지. 걔네들은 진짜 길거리에 CCTV인데 길거리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사건이기에 목격자의 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 지역 주변 상인들이라면 자주 오가던 노숙자 두서넛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희망인 노숙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형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금 가로등에 불이 또 없네요. 여기? 일산이 이런 데가 많아. 일산이 예. 여기 보면 거리가 대체적으로 좀 어둡더라고. 굉장히 어두운데. 그러니까 처음 와본 사람들 밤에 오면은 도시가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래. 수사에 진척이 없어 끝을 내다볼 수도 없는 이번 사건. 형사들의 고민도 깊어간다. 바로 사망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적어도 2, 3일 정도 돌아다니다가 피가 계속 나니까 아마 그걸로 해서 사망한 걸로 좀 보건 결과가 나오니까 적어도 2, 3일 전 사망 2, 3일 전에 외력에 의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걸 좀 파악해 보려고 지금 주변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죠. 폭행을 당하고 내부 출혈로 사망하는 데 걸렸을 시간은 2일에서 5일 정도다. 그 사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 대부분 지금 노숙자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계된 사람들을 찾는 게 좀 힘들죠. 지금 계속 찾아봐야지 뭐. 노숙자들은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에 친분관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노숙자 찾기가 시작됐다. 없네. 다 어디 갔지?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걸까? 그 많던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왜 옷을 벗고 그러냐고. 아니, 할머니 집에 가서 계속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알죠? 누구요? 그 형요? 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구나. 하지만 겨우 만난 노숙자에게선 피해자를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가장 많은 노숙자가 오간다는 이곳에 피해자 문용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 옷은 왜 이거 벗고 있어 이렇게? 다른 거야? 예. 저 씨 알아? 씨? 가요? 아주.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노숙자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취해 있었다. 저쪽에 있어? 다들 어디 간 거야? 그쪽은 없고 그쪽은 없어. 그쪽은 없으니까 이쪽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자고.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끌 거야? 관내 모든 노숙자들을 만나볼 각오로 나왔지만 계속되는 허탕에 형사들은 맥이 빠진다. 아니 혹시 알아요? 그때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수사차 나왔는데 혹시 요번 일주일 상간에 뭐 다른 노숙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보진 못했어요? 네, 그랬어. 지금 9월달이니까요. 혹시 7월달 아니에요? 7월? 그러면 7월 20일 옆에 있는 들어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에서 라면인가 한번 가고 나가요. 네, 그냥 또 이렇게 자기 말로 때렸다고 그런 말로 들었어요.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확실해요?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녹자죠. 노숙자예요? 거기에서 직접 들은 거야. 경찰이자 거기 공명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구 누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랑 한 사람이 네, 술 먹을 때. 네. 자기가 얘기를 했다? 네. 자기가 때린 적이 있다? 네, 때린 적 있다고요. 무용담을 늘어놓듯 술에 취해 자신이 문용수를 때렸다고 말했다는 이재섭. 뭘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제 뭘로 때리는데 모르겠지. 몰라요, 제가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야? 참 돌아다녀도 없던데. 어머니에서 있다가 이학가로 이제 합의 주도로 되는 거예요. 아, 주로 어디로 다녀요? 어디로? 요 타현동, 요 일산동 일대? 예, 이제 이은방도 다니고 이제 같이 좀 다녔던가 봐요. 며칠간. 이재섭과의 싸움이 문용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나중에 또 봐요. 일단은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단 사망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가 보지는 않았어도 근데 들은 게 한 달이 건너서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그 용의자가 라고 하는데 이름 속재편이 모르네. 이름이 확인됐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연령대도 정확치가 않아요. 노숙자들이 좀 나이를 속이거든. 나이가 좀 많으면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이를 속여서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대를 모르면 찾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아까 나온 친구들 확인해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용의자로 지목된 을 찾아야 되겠지. 일단 가자고 사무실로. 과연 용의자를 밝힐 수 있을까? 연령대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 중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목격자의 진술과 계속된 대조 작업을 통해 드디어 용의자 이재섭이 특정됐다. 이튿날 직접 폭행 사건에 대해 들었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혹시나 애꿎은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되진 않았을지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술자리에서 이재섭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같으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우선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했는데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몽둥이 드셨다고 하죠, 몽둥이. 몽둥이로? 폭행에 쓰인 둔기의 종류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나는 수채가 잡았을게요. 이쪽에 잡았을게 나는 모르지. 근데 그랬다가 취했다고 하더라고. 아, 나도 맞았는데 뭐 나도 아빠도 맞아버렸는데. 누구한테? 제 씨한테? 가면 안전하고 발로? 안전하고 갑자기 할머니들이 얘기해가지고 게다가 자신 역시 용의자 이재섭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씨가 술 취하면 그렇게 평상시에도 사람 많이 때려요? 그 사람은 인천에서 올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산에서 모셔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고 술만 먹으면 몽둥이로 새는 거야. 아, 술만 먹으면? 예. 술 안 취하면? 안참 점잖하죠. 안 취하면 점잖하고 술만 취하면 그러네? 예. 술만 취하면 그런다니까. 야, 뭐, 여기, 이쪽에 이제, 있을 때 애들 막, 중학생들한테 막, 모기도 쫓아다니고. 그래요, 알았어요. 술만 마시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용의자 이재섭. 잡는 일만 나왔어요. 라면 한 박스에서 비롯됐다는 시비가 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극단으로 치달았을까?
용의자를 검거하기 전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일단은 시간상으로 봐서 지금쯤이면 주변 수색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가자고. 장비 챙기고 일단 출동하자고. 가자. 출동이다.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관내를 두루 살펴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 창밖을 지나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던 그때였다. 봐봐. 보고 있어. 잠깐 좀 앞으로 가봐. 지나서 될까요? 빨간 문자? 정도 스톱. 서봐. 이재섭과 비슷한 생김새의 남자가 포착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재섭은 아니었는데 아직부터 한잔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요새 못 봤어? 못 봤는데 계속. 최근에 본 게 언제예요? 그래 저희 한 일주일 넘었죠. 일주에? 어디서 보셨어? 안 나타나도 오네? 그러니까 일주일 넘었다고. 우연히 만난 그에게서 이재섭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살 많이 춥고 또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자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냥 붙어지자. 그랬고 자제하자. 그냥 안 보이는데 계속. 그럼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료의 죽음의 인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노숙자들. 이재섭 역시 함께 종적을 감췄다고 했다. 아니 얘가 공원에 주로 이제 여기서 노숙을 했는데 우리가 쫓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난 뒤로는 얘가 안 나타나니까 딴 데 공원에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상당히 좀 됐는데도 전혀 뭐 얼굴을 못 봤다니까 그 공원 쪽으로 좀 눈치감은 다른 것 같아. 시간이 걸릴지라도 관내에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형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근데 얘가 뭐 여기서 맨날 고물 줍고 하다 먹고 살던 애가 어디 벗어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단독 생활을 하겠지 뭐 어디서. 잠잠해질 때까지 이 주변 어디서 혼자서 생활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멀리 떠나진 않았으리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왔는데 아마 지금 시간이면 고물 쪽에 그 자원 쪽으로 고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차라리 그쪽에서 기다리는 게 빠르지 않나 그러네요. 그쪽 한번 가볼게요. 그래. 총알 그쪽으로 돌려봐. 네. 막막해하던 형사들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오전엔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으고 지금 시간쯤 고물상에 들른다는 용의자. 하지만 어느 고물상인진 알 수 없어 무턱대고 찾아다녀야 하는데 덥고 힘들고 너무 없구나. 왜냐? 혹시나 용의자를 마주치지 않을까 창밖을 유심히 살피는데 차를 저 자원 지나서 저 앞으로 올려놔. 여기 한대 들어온다. 형사들이 도착한 바로 그때 평소처럼 폐지를 판매하려 고물상에 들른 용의자 이재섭이 검거됐다. 이재섭 역시 문용수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 자신이 그 사건에 연루됐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은 멀쩡했다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아니 그냥 그만하고는 일어나서 술 한 잔 먹고 그냥 우리 끝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더라고. 와가지고 잘 잤냐 그래. 잘 잤다고 어디서 잤냐니까 어디 자실을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전부터는 그날
온다 간다 말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그날 사망한 거예요. 그날 뭐 누구한테 맞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그러고 나하고 싸우고부터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폭행 후에도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 세게 차지는 않았어요. 제 배를 차면은 저는 장기가 파열이 안 되겠죠. 뭐 간경변이나 뭐 병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면 특히 간경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내부 장기가 파열이 될 수가 있대요. 부검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도 계속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지. 계속 술 먹고 나갈 물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때 뭐 죽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 학김에 조금 그런 거 같거든. 전부 다제 불찰입니다. 그래. 예. 학김에 그냥 내가 술 한잔 먹고서 그냥 그러면 좋게 탈린다는 게 내가 그냥 그게 때렸네 어떻게. 홧김에 폭행을 가했다는 피의자. 그 결과는 참혹했다. 본인 다 인정하시죠? 네. 한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또 한 사람은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인의 굴레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된 싸움. 고작 라면 한 박스에서 시작됐다고 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큰 싸움이 돼버렸다.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은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하고 피의자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고의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실적이 더 크지 않을까.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우든가 정착을 해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강력 4팀이 노숙자 사망 사건에 매달리던 그때 강력 2팀 형사들은 연이은 절도 사건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빗물바지 뭐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도로와 하수관을 잇는 빗물바지 덮개를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돈이 될까요? 아, 저거 돈 되죠. 고물, 그러니까 고철로 팔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맨홀 뚜껑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맨홀 뚜껑도 뭐 많이 없고 맨홀 뚜껑보다는 이제 이런 거 빗물바지 이런 걸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경험상 고철 절도는 대개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다. 혹시 이번에도 생활고를 못 이겨 저지른 범행은 아닐지 담당 형사의 표정이 어둡다. 제가 지금 안으로 저기 오른쪽. 여기. 피해자보다 먼저 형사를 맞이한 것은 위험하게 길을 가로막은 나무 판자. 빗물이 모였다가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빗물바지는 제법 넓고 깊었다. 덮개가 없다면 위험할 수 있을 텐데. 앞뒤가 자꾸 빠져가지고요. 감쪽같이 사라진 덮개 임시 방편으로 나무 판자를 덮어두었지만 진입로와 가까워 차량 통행이 많고 트럭처럼 무거운 차가 수시로 드나들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희가 있을 때 전부터 이래가지고 이건 뭐 들고 간지 모르는데 요거 두 개만 지금 그래요. 보기만 그런 거예요? 네. 원래부터 이제 들어오실 때부터 이건 돼 있는 거? 네, 그렇죠. 저것만? 예. 모두 퇴근한 시간을 택해 방해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 이상한 것은 여러 개의 빗물바지 중 입구 쪽 2개만 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 판잣대기 저 해놓은 거 봐봐요. 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거기는 아닌 줄 알고 그냥 갔는데 글로 만약에 우회전을 해서 틀었다 그러면 빠져버렸을 거야 차가. 아무리 그 판자를 올려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못 볼 수 있으니까 틀어 들어가면 빠져버리지 뭐. 그게 하중을 이길 수 있나. 차 하중 판자가. 위험을 부르는 절도가 계속되지 않도록 서둘러 검거해야만 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황현준 형사가 범행 현장 CCTV 분석에 나섰다.
있어요. 범행 당일 현장을 찾은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아마 21시 이후, 그러니까 9시 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범행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멀리 살면서 이 지역에 오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늦은 시간 외진 곳에 있는 범행 현장을 찾은 용의자는 인근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 속에 담긴 또 다른 단서는 없을까? 지금 CCTV가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특징 같은 게 이제 좀 나온 게 있어요.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빗물 바지를 씻고 나르는 데 사용된 차량은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이 가능했다. 그 선바이저가 없달지, 운전 선바이저 없는데 조수석은 있고, 그 뒤쪽,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고, 뒤쪽 그 후미 부분이 약간 좀 깨져 있는 듯한, 이게 깨진 건지 CCTV 상으로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약간 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범행 추정 시각에 유일하게 현장을 드나든 흰색 SUV 차량. 차량의 종류는 물론 같은 차종과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특징들이 발견됐는데 CCTV 속 차량을 확인한 황현준 형사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찾아간 곳은 한 달 전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업체였다. 혹시 동일범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형사의 직감이 발동한 것인데 차 빠질 뻔했죠. 저 바퀴가 빠져버리잖아요. 빠지면 이제 타이어도 휠이나 타이어 같은 게 이제 마모되고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일단은 막아놔야지 저희가 차를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곳 역시 사라진 빗물바지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피해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 걸렸어요. 동일 인물이? 네. 언제? 6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이제 뒷건이 발생됩니다. 미비하니까 좀 놔둬 보자 했는데 주변에 뭐 이런 거 없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를 했죠.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사라진 2개의 빗물바지. 결국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는데 이곳 CCTV에는 남았다는 범인의 두 번째 범행 장면을 함께 확인해보기로 했다. 몇 시에요? 이게 이제 9시거든요. 오후 9시 7월 30일 동일 인물이 내려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굽혀갖고 뭘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시킨 거죠, 이제. 끊긴 거잖아요. 예, 끊긴 거죠. 보여서 문 열었잖아. 도지사 문 열고, 숙였어. 숙이고. 이때 이제 안 시켰어요. 9시경 나타난 하얀 차량에서 제법 키가 큰 한 남성이 내린 것이 포착됐다. 주차된 트럭 뒤로 사라진 그는 잠시 후 빗물바지를 씻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정체는 흐릿하기만 한데 동일 인물이야? 그 차량으로 또 체구며 또 뭐 키나 뭐 이런 거 모습이나 옷 입은 거나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장 또 2번 털리고 나 여기 한 군데 한 번 털린 줄 알았더니 또 다음에 또 가져갔네. 7월 30일 날 했던 데를 또 가는 거야. 했던 데로 또 하는 거야. 2번씩 가져가 버리면 앞으로 하나씩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지금. 피해 장소 2곳에 모두 나타난 차량으로 밀어보아 동일범의 소행이 분명하다. 한 번에 한두 개만 훔쳐 신고 확률을 낮추는 그는 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황 형사가 빗물바지 절도범을 찾아 나섰다. 단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용의자를 찾으려는 것일까? 빗물바지는 이게 철이란 말이에요. 철이면 이거를 처분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쓸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처분을 할 때는 고물상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일단 고물상을 좀 뒤져보고 그레이팅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빨리 가서 확인해서 여기저기 좀 둘러보면 그 지역 주변 좀 둘러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매번 빗물바지를 하나만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고물상에서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라는데
사신 건가? 아니 그냥 다름이 아니고 혹시 이런 거 가져온 사람 있어요? 근데 이런 품목들은요, 나중에 어떤 지역 철거하면은, 대수구잖아요, 이거. 혹시 철거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품목이잖아. 무게에 비해 가격이 형편없는데도 빗물바지는 꽤 흔한 매매 품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들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데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그날 가져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특별하게 남아있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뭐 만약에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확인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수사가 단서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강력 이 팀을 찾아왔다. 휴가 갔다가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빗물바지 하나가 비어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도난당했다는 생각은 저는 못했어요. 뒷집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그 매너 뚜껑이 없어졌다고 여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CCTV를 계속 돌려보는데 이게 도난당한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량이 흰색. 휴가 간 사이 빗물바지 하나가 사라졌다는 피해자. 이곳에서도 앞선 피해 현장들에 나타났던 흰색 차량이 등장했다. 게다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단서 역시 발견됐다. 저희 패션몰 그 입구에만 카메라, 그러니까 번호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 훔치고 나서 들어온 방면으로 다시 안 나가고 그 카메라 있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번호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정도는 봤죠. CCTV에 용의 차량의 번호가 찍힌 것이다. 피해 규모가 적다고 넘기지 않고 경찰서를 찾아와준 피해자 덕분에 형사들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크고 적고 떠나서 이게 제재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또 가져가요. 근데 왜 하나만 가져갔대요? 그래야 뭐 한꺼번에 싹 쓸어가 버리면 바로 그냥 되니까 하나만 가져가야 또 잊어버렸거나 갖다 설치해놓고 그럴 거예요. 그건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물어봐야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옆에 것도 다 빌렸는데 또 하나만 가져간대. 용의자는 5곳에서 7개의 빗물바지를 훔쳤다. 이 중 2곳은 시간차를 두고 범행을 저지른 셈인데, 피해를 당한 업체들의 공통점은 없을지 현장을 둘러보며 되짚어보기로 했다. 그 돌아다니는 지역이, 그러니까 절취한 지역이 동 그쪽이기 때문에 대충 그 동선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동 시간대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녁 9시, 늦으면 10시. 근데 9시나 9시 10분, 20분, 30분 요 정도 시간에 항상 절취를 했어요. 범행이 발생한 곳은 공장형 사무실이 밀집한 곳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다. 늦은 시간 매진 이곳을 찾을 정도라면 이 지역 상황에 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단서인 용의 차량에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신고 장소부터 차례차례 차가 들어오고 나간 방향을 살펴 이동 경로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 결과 비슷한 등장 시간 외에 차량의 이동 경로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이 하나로 연결된 도로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용의자 역시 그 도로 위에 주거지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있을까요? 글쎄 뭐 가봐야지. 장담 못하니까.
범행이 벌어진 시각은 밤 9시경. 용의자가 움직일 시간에 그의 이동 경로 위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다. 여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형님, 그럼? 그 앞쪽으로 돌아가 봐. 그렇지, 어디 대놓고 있어야지. 너 앞에 하나 있지? 잠복할 장소를 물색하던 그때 용의 차량과 비슷한 흰색 SUV가 나타났다. 저게 아닌데. 하지만 아쉽게도 비슷한 차량이었다. 갓길에 잠복한 채 지나가는 차를 살핀 지 수시간. 이미 용의자가 움직이지 않을 새벽이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내일부터는 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잠복 나오시는 잠복 계속 나와야지. 잡을 때까지 해야지. 다음 날 저녁. 지난밤과 같은 방법으로 잠복을 하기로 했다. 용의자의 범행에 일정한 주기가 없어 며칠이나 잠복해야 할지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를 지키고 있어. 그 오거리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오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잠복 장소를 물색하던 그때 아니다. 들어가지 마.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잠복. 카메라 불 안 들어오죠? 네. 쫓아가는 거 같은데? 맞아? 이쪽으로 돌아야지. 오른쪽. 넓은 주차장에 세워진 낯익은 흰색 차량이 형사들의 눈에 띄었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선바이저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운전석 선바이저 떨어져 있어. 맞네. CCTV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차였다. 기다려야지. 좋았어. 완전히 다 빼. 범행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던 용의 차량. 차가 있다면 용의자도 인근에 있을 텐데. 거기는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좀 긴장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 안 되는데 이제 나타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할 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있고 계속 이제 쳐다보는 거지만 나오면 이제 나타나면 바짝 긴장해야 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올 때 담배 하나 피우고 올 걸 잘못했네. 담배가 굳이 땡기시나 봐요. 이거 왜 습관이었을까? 이런 게 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는 게 담배밖에 없어요. 담배, 술. 힘드니까. 집에는 가겠지 뭐. 애타게 찾았던 용의자는 오늘 밤 그 모습을 드러낼까? 아직은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저기 불이 꺼지면 나오겠지. 불 꺼지면 그냥 쳐버릴까요? 치면 안 돼. 근데 저것을 오늘 따지 않으면 또 고생한다니까. 잠복해야 되니까. 오늘 무조건 따야 돼. 내가 지금. 결국에는 저기 앞에 불 꺼지면 저기 차에다 적힌 전화번호 전화할 테니까 이 콘센트박 기대고 핸드폰에서 한번 따보자고. 응? 괜찮지 않으면? 여기 보고 전화해가지고 옆에 귀 듣고 있다가 벨수 나면 있는 거 아니야. 애매해. 응? 애매해. 애매하다고? 그 방법 좋을 것 같은데? 용의 차량에 다가갔던 형사가 급히 돌아왔다. 문을 열은 거야? 노인네 같지? 젊은 애는 아닌 것 같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시동 걸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용의자가 차량에서 발견된 것이다. 혹시 오늘 밤 8번째 범행을 시도하려는 것일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용의자가 도주한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차량의 시동을 끄고 수색하기로 했는데 범행 현장마다 나타났던 흰색 차량에서는 어김없이 오철이 발견됐다. 어디서? 논에서 버린 거? 범행이 일어났던 시간, 주변에서 주웠다는 고철들. 하지만 경찰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어디서 다 잘랐어. 다 잘랐잖아. 어디 보면 주시고? 다 잘랐잖아. 자기들이 거들었잖아. 이게 진짜 야, 나쁜 사람이네.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게 다 훔친 거야. 다 훔친 거지 뭐. 주웠다는 말과 달리 훔친 것이 분명한데 하지만 빗물바지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연 피해 현장에서 사라진 빗물바지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밤에는 야간 경비로, 낮에는 폐지 수집으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늘 빠듯했다는 생활. 훔친 물건은 어떻게 있어요? 감사? 그때 제가 뭐 그런 한 나쁘고 그랬을 것도 막 한편으로 다 많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순간을 제가 잘못했어요. 알려드릴지도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초로의 남성. 지긋지긋한 가난에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상 하나씩만 훔쳤다는 그에게서 후회의 빛이 역력했다. 이걸로 인해서 또 앞으로 이런 범죄를 또 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갖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